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레프입니다. 오늘은 4강 조건문과 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문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뭐 심지어 일상 속에서라도 모든 것 사실 조건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뭐 컴퓨터도 전원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켜진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볼 때 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재생된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일시정지 된다. 시간이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광고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조건에 따른 분기가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 외출을 할 거예요. 외출을 하는데 비가 와. 근데 비가 오면 다른 행동을 할 거. 비가 안 오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갈 거예요. 만약 비가 오면 우산이 있으면 걸을 거고 아니면 택시를 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분기가 일어납니다. 내 행동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판단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필수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배우는 겁니다. 조건문이 정확히 뭐냐? 이 특정한 조건식이 참이면 안쪽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실행 안 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만약 비가 와, 비가 안 와, 그러면 이 구문을 실행을 해요. 근데 비가 와, 그러면 이 안의 내용을 실행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구문을 실행한다. 참이면. 또 엄브렐라, 우산이 있다가 참이면 이걸 실행한다. 아니면 실행 안 하는 거죠. 비가 안 올 때 이 내용이 실행되진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차이면 실행한다. 아니면 실행하지 않는다. 조건이 아니면 대신 이걸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문 안에 저 if문 안에 방금 봤듯이 이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어떤 변수 자체가 참 거짓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 연산자의 결과로서 참 거짓이 나와서 조건문이 실행되거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뭐 같다, 다르다, 뭐 작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연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는 여기 양쪽 들어오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졌었어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로 여러 개의 이 참 거짓들을 연산해서 and or not 이런 애들을 연산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if문을 간단한 사용 방법부터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if 안에 어떤 조건식이 들어가요.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내용을 실행을 할 거고 실행할 내용을 이 안에 적으면 돼요. 중괄호 안에 보통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쓰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넣는 것을 어떤 일종의 규칙처럼 함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를 읽기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들여쓰기가 돼 있으면 이 들여쓰기 돼 있는 범위까지는 요 조건식에 의해 실행되는 내용이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else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내용을 여기 적고 else는 이게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중간에 else if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식 1이 참이면 맨 위에 이 내용을 실행을 하되 else if가 붙어서 이 조건식이 또 들어오면 이게 참이면 그냥 이걸 실행하고 끝이야. 근데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서 이게 참이야. 그럼 이걸 실행을 해요. 를 쭉 여러 번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싹 다 거짓이야. 위에 조건식 나온 거, else if 나온 것들이 다 거짓이면 맨 아래를 실행한다. 라고 또 내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랑 else랑 else if 요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뭐 if a가 0보다 크다. 지난 시간에 배운 어떤 조건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논리 연산이죠. 이 논리 연산의 결과가 참이면 양수랑 a가 0보다 크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양수를 출력한다. 근데 참이 아니면 양수가 아니니까 0이가 음수겠죠. 그럼 0이가 음수를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if문에 따라서 if문의 이 조건의 이 a 변수값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도 뭐 이렇게 그냥 else if도 포함해서 양수, 음수, 0 이렇게 구분하는 예시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if는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웬만한 구문들은 다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기로 여기 세미콜론 빠졌다 그죠? 세미콜론 빠졌네요. 이런 거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세미콜론 같은 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if에는 이 뒤에 세미콜론이 붙으면 안 돼요. 여기 세미콜론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는 순간 if 뒤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구문이 하나의 구문으로 처리가 돼서 if가 끝나요. 조건이 참일지 실행하는 구문이 이거 하나로 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if랑 아무 관계가 없는 식이 돼요. 그래서 세미콜론 안 붙이고 이런 식으로 바로 중괄호 같은 거 붙여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중괄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또 if문이 참일 때 실행하고 싶은 내용이 한 줄이면 중괄호를 생략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눈에 보기 좋으려면 들여쓰기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만약 a가 0이면 지로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괄호 없이 한 줄이기 때문에 한 줄 그냥 썼죠. 그죠? 그래서 맨 오른쪽처럼 그냥 오른쪽에 바로 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줄까지는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괄호를 생략했더라도 들여쓰기는 해주는 게 보기 좋다. 또는 아예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에 이어 붙이거나. 그래서 맨 오른쪽 시처럼 if, else, if, else 세 개의 구문 다 중괄호를 생략한 예시도 보여드렸고요. 이런 구문들도 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럼 if문 연습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100 이하의 자연수 하나가 주어지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푸셨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결국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어떤 a라는 변수가 있다 했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어떻게 알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고 아니면 짝수죠. 그죠? 2로 나눈 나머지. 그럼 나머지를 알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요게 1이다. 이게 참이면 홀수인 거잖아. 그럼 이게 if문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홀수가 될 거고, 그죠? 아니면 짝수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코드를 보시면 입력받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2로 나온 나머지가 1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결국은 우리는 이 홀수라는 게 참인 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참이라는 건 사실 뭐였어요? 0이 아닌 숫자가 참이죠. 0이 거짓이죠. 0이 아닌 숫자는 참이고 0은 거짓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세요. a%2가 1이라는 거는 요거 자체가 1이라는 거니까 요거 자체가 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굳이 요걸 쓰지 않아도 참인지 바로 if문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if문이 이게 참이라는 거는 a%2의 값이 1이라는 거잖아. a%2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홀수를 출력하게 만들어준다. 이러면 코드가 좀 더 짧아지겠죠.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워져서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드를 간결하게 쓴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을 잘 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주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부등변 삼각형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일 때 이등변 삼각형을 출력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왼쪽에 입력 예시랑 출력 예시 한번 읽어 보시고 간단하게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다 작성을 하셨으면 한번 봅시다. 이 정삼각형인지를 한번 볼게요.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A, B, C라는 변수로 놨다고 해봅시다. 그럼 정삼각형이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은 거죠. 근데 사실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C랑 A는 같으니까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다만 체크해도 되죠. 그럼 A랑 B랑 같은지는 요게 참인 거고, B랑 C랑 같은지는 요게 참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죠? AND를 사용해서 묶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삼각형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만약 else if로 들어가서 이제 else if라는 거는 정삼각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랑 B랑 같거나, 그죠? 두 변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B랑 C랑 같을 수도 있고 C랑 A랑 같을 수 있죠. 이 셋 중 하나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5어로 묶어서 써줘야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둘 다 아니면 부등변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어떤 논리 연산자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저기서 else if를 꼭 쓰셔야 돼요. 저 else if가 만약 없어! 그러면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같이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 if문도 맞고 아래 if문도 맞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else if를 꼭 써줘야 같이 출력이 안 돼요. 따로따로 독립해서 출력이 됩니다. 정삼각형이 아니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얘들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else if를 꼭 빼먹지 않고 쓰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점수에 따른 성적을 출력하는 이 코드의 결과를 작성해 봅시다. 이것도 잠깐 멈춰 놓고 이 출력 결과 위치들에다가 결과를 잘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코드를 보면 if문들이 쭉 있어요. 근데 not score라는 건 뭐예요? 뭐랑 같은 거예요? 스코어가? 거짓이라는 거니까 0인지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점이면 F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5점 아래면 C를 주고 10점 아래면 B를 주고 10점 이상이면 A를 주겠다 라는 건데, 그래서 10이 들어왔어. 그럼 10점 이상이니까 A가 나오겠고, 그죠? 5가 들어왔어. 그러면 5점 미만은 아니고 10점 미만은 맞으니까 얘는 B는 나오겠죠. 그죠? 근데 0을 넣었을 때가 문제예요. 자, 0은 여기 참이죠. 그러니까 F가 나오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요게 else if가 아니죠. else if가 아니라 그냥 if죠. 그럼 얘도 참이죠. 그럼 C도 또 나와버리죠. 얘도 참이죠. 그럼 B도 또 나와버리죠. 이건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버리면 지금 이 코드는 잘못된 코드인 거예요. 출력 결과 FCB가 나오잖아. F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else if 같은 거를 조심히 잘 써야 된다. 써야 할 때는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이런 걸 명심하면서 문제를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문제를 다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사망연산자를 한번 배워볼게요. 이 사망연산자는요, 조건식의 참 거짓에 따라 다른 값을 반환하는 구문인데 좀 코드가 짧아지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if문으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지만 코드가 짧아져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값을 의미해요. 근데 이 값이 이 조건식에 따라서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A는 3이고 B는 4예요. 우리가 C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야. 근데 이 조건식이 참이면 C에 1을 넣고 거짓이면 C에 마이너스를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세요. A가 B보다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B가 더 크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A, B의 값에 따라서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전체가 하나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랑 같은 식인 거예요. A가 B보다 크면 C가 1이 되고 아니면 C가 마이너스 1이 된다랑 같은 뜻인데 코드가 훨씬 간결하고 짧고 한눈에 보기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참 거짓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해야 되는,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망연산자를 if문보다 많이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뭐 좋습니다. 물론 내가 if문보다 더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더 좋은 코드, 더 눈에 보기도 좋고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망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싶으면 사망연산자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망연산자를 쓰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처럼 내가 최대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가 B보다 크면 A 아니면 B. 같을 때는 뭐 상관없잖아. 이러면 어차피 같으니까. 그죠? 아무거나 리턴을 정해줘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최소값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죠?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대소문자 변경. 이거 변수 이름은 뭐 C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C라는 숫자에 대해서 C라는 어떤 그 숫자가 아니라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가 요 범위다라는 건 뭐예요? 대문자라는 거죠. 대문자면 소문자로 바꾸고 아니면 소문자라고 하니까 대문자로 바꾼다 라는 코드인 거야. 이 32가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차이입니다. 왜냐면 소문자 A가 ASCII 코드가 97이고 대문자 A가 65니까 대문자면 31을 다시 소문자 만들고 소문자면 30을 빼서 대문자를 만드는 대소문자를 뒤집는 어떤 사망연산자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남용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 3개 ABC가 있어요. 이 중에 최대값을 원해.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M은 A가 B보다 크냐에 따라서 A가 B보다 크면 A가 더 큰 거니까 C랑 또 비교해서 A가 C보다 크면 A 땡땡 C 땡땡 아니면 B가 더 큰 거니까 B가 C보다 크면 뭐 B 땡땡 C 이런 식으로 하면 A, B, C 3개 중에 최대값이 돼요. 근데 사망연산자를 지금 3개를 중첩해 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남용한 거예요. 한 줄에 뭐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쓰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끝낼 수 있는 얘들에 대해서 사망연산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쓴 것처럼 괄호 같은 거를 사실 웬만하면 꼬박꼬박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모르잖아, 연산자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얘들은 괄호를 정확하게 쳐서 이게 자체가 한 덩어리 값이구나, 또는 뭐 여기도 괄호를 쳐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조건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로 오른쪽처럼 체스판에 좌표가 있을 때 저 좌표의 색깔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3학년 한자를 써도 되고 if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두 가지 코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다 작성을 하셨으면 코드를 같이 봅시다. 자, 언제 검정이고 언제 흰색이죠? 얘네들이 검정인데 공통점이 뭐죠? X좌표, Y좌표 합이 짝수인 얘들이죠. 얘는 합이 2고, 얘는 합이 4고, 얘는 합이 4고, 그죠? 합이 8이고, 6이고, 이런 식이잖아. 얘는 뭐 3이고, 5고, 그죠? 그래서 두 좌표의 합이 홀수면 흰색, 짝수면 검정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주면, 두 좌표의 합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러니까 얘는 짝수면이죠. 그죠? 짝수면 블랙이다, 아니면 화이트다 를 출력하게 할 수 있죠. 이러면 if문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3학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x 플러스 y를 2로 나눈 나머지 자체를 봤을 때 이거 자체가 참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1이라는 거니까 홀수라는 거죠. 참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에 물음표를 쓰면 요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홀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홀수다, 참이다, 그러면 화이트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블랙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문자를 출력해야 되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자열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얘를 %s로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가 됩니다. x 플러스 y를 2로 나눈 나머지 자체가 참이다라는 건 홀수니까 화이트, 거짓은 짝수인 거니까 블랙 으로 하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 값이니까 %s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학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크게 줄여줄 수가 있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개념인 스위치 케이스 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케이스 문은요, if 문을 연속해서 막 사용을 해야 돼. 어떤 변수값 하나에 대해서. 그때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코드 예시를 보면 A, B 숫자 두 개가 주어지고 거기에 맞는 오퍼레이션이 주어져요. 이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덧셈이면 더하고 뺄셈이면 빼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퍼레이션이 각각 4개 중에 뭐냐에 따라서 if문 4개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해서 오른쪽처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op라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곱셈이냐 나눗셈이냐, 이 4개를 각각 케이스 땡땡 케이스 땡땡 케이스 땡땡 케이스 땡땡으로 하고 그 안에 실행할 내용을 적는 거죠. 사실 뭐 딱 봤을 때는 왼쪽이 좀 더 짧아 보이는데 굳이 스위치 케이스를 왜 쓰냐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위치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저 어떤 변수 하나에 대해서 저 변수 값이 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겠다, 이 저 변수의 값이 저거면 저 행동을 하겠다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가독성 면으로 봤을 때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코드의 변화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가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세미콜론 적어주세요. 세미콜론 꼭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할 때. 자, 스위치 케이스문을 어떻게 쓰냐면 스위치하고 변수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이 이거랑 동일하면 이 구문을 실행한다를 반복해주는데, 중요한 건 여기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저 구문의 끝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브레이크를 하면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if 문 할 때, 아까 if, else if 할 때 하나 만족하면 나머지 else if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가 맞아 떨어지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쓰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안 해주면 아래가 쫙 실행돼 버려요. 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레이드가 알파벳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그레이드가 A면 엑설런트 한다. 근데 브레이크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아래가 다 실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만약 빠졌어. 그럼 엑셀런트 출력되고 굿도 출력되고 그때 브레이크가 돼서 그때 나가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브레이크를 상황에 따라 꼭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맨 아래 디폴트가 있는데 이 디폴트 문은요, 위에서 한 번도 케이스 문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브레이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ABC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도 안 들어오고, 여기도 안 들어오고, 여기도 안 들어오면 디폴트가 실행이 돼서 배드가 나오겠죠. 사실 D 같은 게 들어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문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사용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 왼쪽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어요. 그럼 지금 3, 4랑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A가 3이고 B가 4인데 플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스위치 케이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실행됐다고 나머지를 다 if로도 체크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 실행되는 순간 나머지를 케이스 안 보고 그냥 쭉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브레이크가 없잖아. 그니까 플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요거를 다 실행해버려요. 그래서 4개가 다 실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안 맞으니까 실행이 안 되지만 요게 실행이 되니까 나머지가 다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는 이거를 오히려 잘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안 쓰고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 다음 슬라이드 같은 예시입니다. 보세요. 먼스가 주어집니다. 이 월에 따라서 내가 계절을 출력할 거예요. 그럼 12월, 1월, 2월은 윈터죠. 겨울이죠. 그니까 케이스 12 땡땡 하면 만약 요 먼스가 10이야. 그럼 요게 실행이 되는데 이게 실행이 되니까 뒤가 다 실행되겠죠. 그럼 케이스 1도 실행되고 케이스 2도 실행이 돼야 되죠. 근데 케이스 2에 할당된 내용이 지금 요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윈터가 출력이 되고 브레이크 됐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 1, 2는 뭐가 들어오든 간에 어쨌든 무조건 여기에 걸려서 이 내용이 실행되고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는 거죠. 나가지는 거죠. 그래서 12월, 1월 이거는 윈터, 3월, 4월, 5월은 봄, 6월, 7월, 8월은 여름, 9월, 10월, 11월은 가을 이 나오고 그 외에 이상한 게 들어오면 1년 12달입니다 라고 출력되도록 지금 코드를 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할당해줘야 될 때 의도적으로 케이스에 브레이크를 안 쓰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잘 활용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 쓸 때 들여쓰기가 케이스 안에 들여쓰기 돼야 되고요. 스위치랑은 이렇게 일렬로 써도 되고 얘들 통째로 밀어 넣어서 들여쓰기를 넣어줘도 돼요. 근데 뭐 코드 규칙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쓰는 규칙이 다 있어요. 이게 막 틀린다고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여기는 들여쓰기를 안 하기도 하고 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안 하는 걸 선호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스위치 케이스 문을 활용해서 표의 기준, 저 점수 기준에 따라서 학점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세요. 아래에 지금 스코어 입력받는 것까지 좋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하기 전에 앞에 배운 대로라면 90점 이상이면 100점, 99점, 98점이니까 저거를 다 스위치 케이스에 넣으려면 케이스 100 땡땡 케이스 99 땡땡 해서 케이스
90 땡땡 프린트 A 브레이크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코드 짜고 다 짜셨으면,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스코어로만 하면 안 되잖아. 스코어라면 내가 변수를 10개씩 써야 되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한다? 스코어 나누기 10을 쓰는 거예요. 왜? 100점은 10으로 나누면 10이죠. 99점, 98점, 90점까지는 정수 나왔으면 10을 하면 9가 되잖아. 맞죠? 89점부터 80점까지는 8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10으로 몫을 쓰는 거야. 10으로 나누는 몫을 쓰면 숫자 하나로 저 10개의 숫자들을 퉁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거나 10이면 90, 91, 92, 99, 100까지니까 A를 출력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점부터 89점까지는 10으로 나누면 몫이 8이니까 B가 나오는 거고요. 를 쭉 반복을 해주고 19, 8, 7, 6이 다 아니면 디폴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꼭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해서 좀 큰 범위의 숫자를 다룰 때 이렇게 나눗셈으로 간소화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바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처음 보면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도 해요. 그래서 코드 실행해 보시고 충분히 코드에 대해 이해를 좀 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풀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GPT한테도 물어보세요.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GPT한테 문제를 풀어달라 하면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짠 코드가 왜 안 되거나 왜 되냐, 왜 안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백제, 오늘 배운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 기초백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몇 개 안 돼요. 1063번부터 1070번까지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3학년 한자, if문, if-else문, 스위치 케이스 관련 문제들이 있어요. 저 8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반복문을 다루고 나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